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앤커머스 대표 김영호입니다. 오늘 머니트렌드인 홍콩 4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홍콩의 와인 산업과 그리고 프리미엄 식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와인 산업입니다. 홍콩에는 우리나라처럼 와인바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와인만을 특별히 마시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만큼 와인이 생활 깊숙이 침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식사를 하면서 와인을 곁들여 마시는 식습관이 이제 형성되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나 식당에는 어디든지 전 세계 명품 와인 리스트를 갖추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홍콩은 요즘 폭발적으로 와인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데요. 포도밭 한 평 없는 그런 홍콩에서 전 세계 와인을 대량 수입하는 수입국입니다. 2021년 기준 홍콩의 와인 수입액이 한화로 따져보니까 1조 7천억 원을 수입했습니다. 홍콩 인구가 720만 명인 점을 생각하면 엄청난 물량이면 틀림없어 보입니다. 아시아의 와인 허브라고는 명칭으로 홍콩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홍콩 정부는요, 2008년부터 알코올 도수 30도 미만의 주류에는 세금을 아예 매기지 않는 간소한 수출입 절차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홍콩에선 유럽산 명품 와인에서 와인 자판기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폭넓은 와인 체험이 가능합니다. 중국 음식에 고급 와인을 곁들이는 것이 오래전부터 식생활이 되어버린 셈이죠. 안주 겸 요깃거리로는요, 염소, 양, 소 등의 젖으로 만든 그 다양한 치즈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추천할 만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홍콩에서는 매년 11월에 와인의 달 정합니다. 11월이 와인의 달입니다. 그래서 홍콩 와인 앤 다인 페스티벌을 열고 다양한 와인을 맛볼 수 있는 야외 축제를 인기리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와인 한 잔을 맛보는 비용이 20 홍콩 달러, 한화로 한 3,000원 정도 하는 그 가격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입장료는 별도로 없지만 다양한 와인을 맛보려면요, 쿠폰북을 사서 편리하게 쿠폰북을 뜯어가면서 이제 와인을 맛볼 수 있습니다. 각국에서 온 와인 전문가로부터 와인에 대해서 조언을 들을 수도 있는 그런 페스티벌인데요.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하면서 마시는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마시는 그 와인의 그 한 잔 맛은 어느 때보다 달콤할 것입니다. 분위기에 젖어서 와인을 마시다 보면요, 야외 무대에서 울려 퍼지는 재즈 음악까지 취하고 와인 향기에 덩달아서 취하는 그런 밤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번 여행에서도 소호 거리에 있는 랑콰이펑에서 마주치는 여러 레스토랑에는 여지없이 여러 종류의 와인이 자리 잡고 있더군요. 소호 골목에는 전 세계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이 한데 어울려서 각국의 음악과 함께 와인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와인 소비가 늘어나면서 함께 늘어나는 시장이 또 있습니다. 프랑스 요리에 대한 시장인데요. 홍콩 시민들이 프랑스 요리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그런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홍콩에는 규모가 큰 와인숍답게요, 대중적이고 저렴한 그 와인부터 최고급까지 아주 가격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와인의 초보부터 전문가까지 모두 만족할 만한 와인숍이 상당히 곳곳에 상당히 많이 있다는 점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테마는 프리미엄 식문화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신세계 프리미엄 식품관으로 통하는 SSG 푸드마켓이 있습니다. 아무리 불황이라도 내 가족에게는 제대로 된 음식을 제공하겠다는 주부 고객층이 늘어나기 때문에 프리미엄 식재료와 식문화를 요구하는 소비자층의 그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생한 새로운 업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불황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마켓, 푸드마켓은 새로운 고객층을 고정적으로 확보하면서 제 몫을 하고 있는 중이죠. 이러한 우리나라의 고급 식재료 문화를 제한하게 만든 원조는 바로 홍콩의 시티슈퍼, 그리고 미국의 웨그먼스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홍콩의 시티슈퍼를 한번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홍콩의 시티슈퍼 그룹이 운영 중인 시티슈퍼는요, 1996년도 타임스퀘어에 처음 첫 선을 보였습니다.
유기농 먹을거리를 비롯해서 라이프스타일 편집숍, 그리고 선물 코너 등 다양한 제품을 고객에게 제시하는 시티슈퍼는요, 슈퍼마켓이라는 개념을 뛰어넘어서요, 1급 식문화 제안을 하는, 식문화를 제안하는 그런 점포라는 컨셉을 더 맞게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고객에게 비단 먹을거리뿐만 아니라 음악, 책, 의류, 액세서리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이끌어올 수 있게끔 전 세계에서 상품을 소싱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슬로우 쇼핑이 가능하게끔 그 업의 개념을 수정해서 선보이는 곳이 이 슈퍼마켓의 새로운 형태고, 이런 슈퍼마켓을 갈망하던 홍콩 시민들에게 단비처럼 스며들게 만든 그 전략이 통했던 그런 스토어입니다. 이곳에서는 소비자에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디자인해주는 참 착한 매장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타임스퀘어, 하버시티 등등에도 있는데요. IFC몰에 있는 시티슈퍼가 가장 넓은 매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에 한번 이르러 볼까요? 2019년 민주화 이후에 일회용 지하철 승차권 사용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요, 카드 내역이 계속 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디로 가고 어디로 이동했다는 개인정보와 이동 동선에 대한 정보를 계속 중국 당국이 알 수 있기 때문에 민주화를 열망하는 이런 홍콩 시민들은 일회용 지하철 승차권을 이용하고 옥토퍼스 카드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그 뉴스를 제가 봤고요. 그 다음에 SNS를 활용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최근에 또 들어온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정보 당국이 그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를 동원해서 지금 민주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제재를 하려고 그런 분위기는 아직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한 20여 년간 홍콩을 방문하면서 느끼는 점을 좀 알려드린다면 2023년 홍콩은 점점 더 중국화되고 있는 것으로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홍콩은 중국화됐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요번 2023년 4월과 5월에 홍콩을 가본 결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제가 쓸 책, 머니 트렌드 인 홍콩이란 책에 자세히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홍콩을 영국으로부터 돌려받은 뒤 25년이 지나는 동안 중국 정부는 홍콩이 본토와의 동질감을 쌓기 위해서 노력했던 결과가 조금씩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홍콩이요. 네. 그래서 유통구단 김영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품격 있는 식문화는 와인과 함께 성장한다. 홍콩 포레버!